자, 지금 시간이 2022년 4월 3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3시 23분. 자, 야간 선물 마감 지수하고요. 미국 증시 결과하고 좀 괴리가 있어서, 일단, 시가를 적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전에 과거에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난 뒤에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021년 7월 달에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2021년 7월의 차트를 보면 이게 코스피 200 지수거든요. 상단선은 발달한 게 없어요. 보시다시피 전혀 상단선은 발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단선만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 2021년에 7월 시가를 보고 드는 생각은 뭐냐면 매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21년 7월 달에 월봉 시가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든 생각은 이건 매수를 해야 된다예요. 이건 조정을 하면 매수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432에서 6월달 저가 사이의 영역이 매수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승한다라는 가정하에 돈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개인이 매도를 해야죠. 개인이 현물을 매도를 해야 하단선이 방어되고 하단선이 방어돼야 위로 올라갈 테니까요. 그러면 2021년 7월의 현금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7월 달에 흐름을 보시면 개인이 사요, 현물을. 그죠? 기록으로 보시듯이 2021년 7월 30일 기준으로 개인이 현물을 7조 8,562억 원을 샀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단선을 누르고 저가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개인이 사면 하단선은 유의미하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돈과 차트가 같이 가야 돼요. 돈과 차트가 같이 가야 유의미한 거지. 돈하고 차트하고 따로 움직이면 차트는 의심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2021년 7월달. 그러면 이거와 정반대가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자, 2021년 12월을 가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시가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시가의 상태를 보면 정반대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는 상단선이 위에 바로 있고 하단선은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가 깰 수 있겠네. 이건 오르면 매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 내려가려면 개인이 매수하면 돼요. 개인이 매수하면 이건 내려갑니다. 12월은 어땠을까요? 12월의 흐름을 보면 자,
개인이 6조 3천억을 팔았어요. 예. 7월 달에는 개인이 샀죠. 반대로 12월 달에는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개인이 주식을 파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 상단선을 들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차트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상단선이 발달되어 있는데 개인이 매도하면 들고 가고,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는데 개인이 매수하면 누르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돈이 차트에 우선해요. 돈을 봐야 되는 이유죠. 예. 돈은 차트보다 강합니다. 자, 2021년 7월의 케이스, 2021년 12월의 케이스를 보시다시피, 예, 돈이 일방적으로 집행되면 돈에 따라 차트가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 지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제 현재로 가보면, 자, 4월 1일 현재 개인이 8,460억의 현물을 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개인에게 현물을 준다는 얘기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예, 개인에게 현물을 줬다는 얘기는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2021년 7월의 상황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개인이 현물을 팔아요? 그러면 12월로 바뀌는 거예요. 예. 개인이 현물을 팔면 12월로 바뀌는 거고, 개인이 현물을 계속 사면 작년 7월의 흐름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단선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50 코스피 200 지수로 봐야 되니까, 코스피 200 지수로 보시면 하단선이 꽤 높은 곳에 위치해요. 358 라인에 있습니다. 358 라인.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한 5% 정도 내리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매수 전략을 사용해야 되죠. 자, 358 아래로 내려갔는데 개인이 현물을 계속 산다.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네. 358 아래로 내려갔는데 개인이 현물을 계속 매수하면 2021년 7월처럼 누르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감아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개인에게 현물을 안 줍니다. 개인에게 현물을 매도하게 하죠. 그리고 상단선, 여기요. 369 정도에 있는 이 상단선을 들어 올릴 생각이 있다면 이 수치에 왔을 때 개인에게 현물을 주지 않고 뺐을 거예요. 그러니까 368 라인에 도달했을 때는 4월 누적으로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감아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68 기준이 됐을 때 개인의 현물이 누적으로 매도면 들고 올라간다. 오케이. 예. 반대로 358 아래로 내려갔을 때 개인이 현물이 누적으로 매수다. 그럼 누를 수 있는 거고요. 매도다. 그러면 튕기는 거죠. 358 아래로 내려갔는데 개인이 현물을 매도를 들고 있더라. 누적으로. 그러면 매수하셔야 돼요. 현물을 사셔야 됩니다. 반대로. 저 곧버스 들고 있는데 레버리지 사셔야 돼요. 그런데 358 아래로 내려갔을 때 개인이 현물로 누적으로 매수를 들고 있으면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더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르는 과정에서 3월 달에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여전히 매수 찬스는 존재하는 거고요. 3월 달에 저가를 깨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단선이 있는 상태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차트로만 봤을 때는
매수해야 돼요. 예. 이 차트를 보고 돈의 흐름을 무시하고 그냥 보면요. 아, 이거는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건 상관없어요. 이건 차트는 매수를 본 거예요. 이건 매수자를 위해서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이건 매도자를 위해서 그려놓은 차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요. 누가 이 차트를 보고 야, 매수해야 돼 그러면 맞아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예. 매수 차트가 맞으니까 맞다고 해야죠. 예. 매수 차트가 맞는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으로 매수하기에 유리한 차트입니다. 자, 똑같이 생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하단선이 발달됐죠. 예. 이게 2018년 12월 달의 월봉 차트입니다. 똑같죠? 예. 상단선은 고가 위에 있고, 예. 상단선은 고가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단선은 예. 저가 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18년 12월 월봉을 봐도 이거는 매수해야 되는 봉이에요. 2018년 12월 달을 보셔도 이건 하단선이 발달됐으니까 전봉이 양봉이고 올라가기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예, 저가 깨고 내려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 매집이 안 됐어요. 매집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저 장대 음봉이 나온 뒤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매집이 안 된 거예요. 매집이 안 됐으니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거죠. 자, 하단선이 발달됐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닌 거예요. 올라가기 유리한 구조라는 거지.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이건 올라가려고 그린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면 차트에 맞게 돈도 움직일 거냐? 그건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돈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358 아래에서. 본인이 매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358 아래에서 매수의 생각을 이제 집행할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순간이 왔을 때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도하면 튕길 거예요. 매수하면 튕기지 않고 누르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월 첫 거래일부터 현재까지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 개인은 12조 2053억을 매수했습니다. 12조. 무슨 얘기냐? 손절을 안 해요. 더 사요. 더 사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주식을 매수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개인들은 더 사겠죠. 개인이 매수를 하는 한 외국인과 기관은 올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더 팔 수 있거든요. 차트는 돈에 반응해요. 돈에 반응하는데 개인이 계속 사요. 그러면 지수를 올려서 이득을 보는 건 개인이에요. 개인에게 이득을 보는 짓을 외국인과 기관이 애써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1월 달부터 3월 달에 자금 흐름으로만 봤을 땐 위로 가야 될 이유가 1도 없어요. 왜냐면 현물을 모조리 들고 있는 건 개인인 거죠. 올라가면 누구 좋으라고 올라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 좋으라고 올리겠어요. 저라면 안 올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봉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죠.
1포 단위로 해볼게요. 지금 시가를 얼마 찍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1포 단위로. 자, 65.19부터 해볼게요. 자, 65.19로 가면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364.39부터 가능해요. 364.39. 그 다음에 60.67이에요. 요 두 위치에서 가능합니다. 문제는 매도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는 있는데 누르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고가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고가를 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때 3월 고가를 넘는지 안 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넘으면 69 이상 갈 거고 못 넘으면 볼 것도 없는 거죠. 자, 65일대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고요. 64일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64는 고가를 막을 의지가 조금 있어요. 66.41에 상단선이 생기고 시가가 하단선이에요. 그 다음에 매수는 60.42 정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포 오르면 매도 전략 가져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오히려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이 주봉상 지난주 고가를 넘는지 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등가는 시가가 상단선이자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극강의 수렴이죠. 극강의 수렴이라 둘 다 버리는 게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최대한 360.28 부근에서 공략을 하시고 매도자는 365.25 위에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포를 빼볼게요. 하락할 수 있을까요? 미국 증시 올랐는데 어렵겠죠. 자, 1포를 빼면 여전히 하단선은 발달하는데 상단선이 64.51하고 65.54 정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는 요 위치를 공략해야 되고 매수자는 359.87에 최대한 접근했을 때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2포를 빼보겠습니다. 자, 2포를 빼보면 여전히 상단선은 내려오니까 상단선은 64에서 65 요 정도의 상단선이 만들어지고요. 하단선은 65.47 정도, 359.47 정도에 만들어지는데 이 정도면 이제 저가를 못 지키겠죠. 그래서 이게 보합이면 매수 매도 전략 둘 다 가능한 구조고요. 보합에서 위로 시작하면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한 1포만 내려도 이제 매도자에게 살짝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리까리해요. 그 작은 수치의 변화에도 차트는 굉장히 교묘하게 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잘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셔야 될 건 사실 주봉밖에 없어요. 월봉은 제가 보기에 지금 단계에서 개입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심을 갖고 보셔야 될 거는 주봉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봉은 사실 위아래 다 벌어져 있어요. 다 벌어져 있어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위가 공간이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시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금요일날 고가 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고가를 넘어서도 그 위에 공간이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화요일 날 고가를 딱 찍으면 모양새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등가 이상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화요일이 고가를 찍을 확률이 제일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면 이제 주봉 때문에 월요일이 고가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반대로 이제 등가 이상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화요일까지는 어찌어찌 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을 하면 딱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 몇 가지만 짚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그러니까 누적으로 4월 1일부터 현물을 매수하는 상황이 오면 69는 못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69. 이건 제 추측이에요. 369 이상은 올라가더라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못 올라간다가 아니라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4월달 종가는 69보다 낮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요. 두 번째, 358 아래로 내려갔을 때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고 있으면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적으로 매도가 돼야 돼요. 누적으로. 358 아래로 내려가면 누적으로 매도가 돼야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기 유리하고요. 그게 안 되면 차라리 단기적으로라도 개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358 아래로 내려갔을 땐 그러면 매수 전략이 가능해 보여요.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다음에 주봉을 봤을 때는 등가를 기준으로 상승 시작하면 상승이 유리하고, 등가를 기준으로 하락하면 하락이 유리한 거예요. 차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워낙 수렴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등가가 하락하면, 그러니까 시가가 떨어져서 시작하면 주봉을 보고 매도 전략을 고려해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갭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도 위치를 최대한 늦추셔야 돼요. 매수자가 가져가야 될 자리는 이미 하단선에 의해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하단선을 보시면 되겠지만, 매도자는 주봉의 상단선을 활용할지 말지 여부는 시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시가가 내리면 주봉의 상단선을 사용하고, 시가가 오르면 월봉의 상단선을 사용하는 그런 전략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1월달부터 현재까지 누적으로 꽤 많은 돈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현물 매수.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상방으로 가는데 그다지 유리한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오르든 내리든 일단 저는 고퍼스를 계속 들고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국거래일 뒤에 옵션 만기가 오는데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지금 외국인하고 개인의 돈의 흐름만 보겠습니다. 자, 개인은 쫙 보시면 다 품매도예요. 어디까지 품매도를 하고 있냐? 끝까지 품매도예요. 품매수 중에 만 단위가 없어요. 천 단위도 별로 없고, 심지어 천 단위도 별로 없어요. 지금 347풋 요거 쬐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35풋 쬐끔 가지고 있고, 312풋 쬐끔 가지고 있고, 302풋 쬐끔 가지고 있고,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하방에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지금 352풋 8,000개, 그죠? 347풋이 4,500개인데 이미 352풋이 8,000개이기 때문에 이건 하방 스프레드로 봤을 때 상세가 돼요. 거기다가 비율이 두 배잖아요. 그럼 이건 레이쇼거든요. 자, 4,500개 퉁치면 하방 스프레드고, 그걸 빼고도 3,500개가 네이키드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 하방이에요. 그리고 345와 342도 12,000개랑 2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상쇄할 만한 품매도가 없죠. 340에 3,500개 가지고는 택도 안 돼요. 근데 그 밑에 337 7,000개, 335 2,000개인데 그 밑에 933이랑 680이니까 이것도 상쇄가 안 되죠.
그 밑으로 327부터 315까지도 이게 몇만 개가 있어요. 몇만 개가 있는데 312에는 5,900개밖에 없죠. 그리고 그 밑에 310에 8,900개, 1,800개, 2,800개, 3,300개가 있는데 300에는 1,400개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풋은 일단 하방에 몰빵돼 있다라고 봐야 돼. 이런 자금의 흐름은 일단 하방으로 몰빵이 돼 있는데 이 몰빵이 진짜냐 가짜냐는 이제 개인하고 매칭을 해보면 되는데 개인은 매수가 없기 때문에 요건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리하게 돼 있다고 아래에. 그러면 이제 이 여기에 투자한 돈을 싹 다 날리고 위에 투자한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나 이렇게 보시면 지금 375 콜매도가 17,000개가 있어요. 그 밑에 1,800개가 있고 그 밑에 1,6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367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367까지는 괜찮아요. 올라가도 손실이 안 나요. 왜? 매수를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370까지 갔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75를 넘어가면 요 콜매도 친 17,397개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결국에 이 흐름은 367 위로 375 위로는 갈 생각이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매수한 게 없어요. 생각하신 것보다 외가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위로 가면 375가 끝이에요. 이 구조로는 위로 가면 375가 끝이고 아래로 가면 무한대예요. 만기까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69를 넘어가면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개인이 콜을 가장 많이 산 게 377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저긴 안 가겠죠. 그 위로 다 콜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건 375와 밑으로 무한대의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최대한 빨리 370에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하방에 배팅하시는 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금요일에 5천억 정도 청산을 하면서 굉장히 가벼워졌고 반대로 개인이 8,460억을 매수를 했는데 현물을 그걸 다 판 건 기관이에요. 지금까지 3월 달에 지수를 올렸던 거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인데 기관도 현물 매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4월 달 안에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상상이에요. 차트는 상승에 맞게 그려져 있다니까요. 상승에 유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하락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쉽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돈의 흐름은 전혀 상승과 무관해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려간다고 해도 매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못할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만약에 매도 전략에 관심이 있으시면 최소한 358 위에서는 다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주봉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358 내려가면 이제 신규 매도 전략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려가더라도 그 영역은 어차피 매수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마무리 짓고요. 오늘 오후 방송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